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를 바라본다. 젊은 날의 영광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거나 이루지 못한 선택을 후회하며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은 조용히 흘러가 버린다. 노년이 되면 이런 감정은 더 강해진다. 과거는 이미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기억은 추억이 될 수는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을 외면한 채 과거 속에서만 살면 현재는 공허해지고 미래는 불안해진다. 과거의 성취에 취해 현실을 소홀히 하거나 지나간 실패에 매여 도전을 멈춘다면 지금의 삶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제 늙었다. 새로운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이가 더 들어있을 것이고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어떤 이는 퇴직 후 하루하루를 TV 앞에서 보내며 스스로를 이미 다 지나간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같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며 새로운 길을 연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재능이나 조건의 차이가 아니다. 과거에 머무르느냐, 현재를 붙잡고 도전하느냐의 차이다. 삶을 젊게 만드는 힘은 기억이 아니라 도전에서 나온다. 뇌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을 때 활발히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육체의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뇌와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도전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고 꽃은 피기 때문에 꽃이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고 피지 않는 꽃은 말라버린다. 삶도 멈추면 생기를 잃는다. 과거의 강가에 머물러 흘러간 물만 바라보거나 이미 진 꽃잎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생명력을 놓치게 된다. 삶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무엇을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남은 길이 허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은 더 이상 사회적 경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삶은 다시 젊어진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다.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작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손주와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일, 작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일, 그동안 미뤄왔던 친구와의 만남을 다시 이어가는 일, 이런 일들이 삶을 다시 젊게 만든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은 발판일 뿐, 무게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판 위에 서야 앞으로 걸을 수 있듯 과거는 내일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은 결국 현재를 놓친다. 반대로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지금을 붙잡으며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다. 삶의 가장 큰 착각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다. 그때 시작한 한 걸음이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꾸 지난 날을 곱씹는다. 젊은 날의 선택, 이루지 못한 꿈, 아쉬운 관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때 건강을 조금 더 챙겼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돈을 조금 더 모아두었더라면 지금은 여유로웠을 것이다.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주었더라면 지금은 관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짧은 후회로 지나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깊은 그늘이 된다.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때라는 단어에 붙잡힌다. 그렇게 후회는 기억을 괴물처럼 키워 지금의 평안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과거가 실제로 무겁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으려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림자를 줬다가 눈앞의 빛을 놓친다. 노년의 후회는 개인적인 선택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 젊은 날의 직장 생활, 가족을 책임졌던 역할, 남들에게 보여주었던 성취들이 지금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늘 과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삶의 무게는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무엇을 살아내느냐에 있다. 노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그림자가 찾아온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앞으로 내 건강은 얼마나 버틸까?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이 바빠서 내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외롭게 늙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내일을 괴물처럼 키워놓는다. 내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행이 된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햇살은 창가에 비치고 있으며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의 불안을 붙잡는 순간 이런 현재의 선물은 모두 희미해진다. 경제적인 문제도 불안을 키운다. 젊은 날에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자신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출과 병원비를 상상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 또한 내일의 허상을 앞당겨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것을 실체처럼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길 때 생긴다라고 말한다. 내일을 미리 확정된 불행처럼 여길 때 오늘의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뿌리는 같다. 모두 시간이 내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하고 미래를 미리 통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쳐가듯 시간은 그저 지나간다. 문제는 세월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다. 세월을 쥐려는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다. 후회와 불안은 결국 지금을 놓치게 한다. 지금이야말로 실제로 살아있는 순간인데 사람은 늘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한다. 노년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흔들린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지금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지금의 웃음을 누리지 못하며 눈앞의 선물을 잃어버린다. 사람이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때 더 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젊은 날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돈을 더 모았더라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 아쉬움은 처음에는 순간적인 탄식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깊은 그늘로 자란다. 노년의 대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것이다.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줬더라면 지금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과거를 현실처럼 붙잡고 있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아무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현재의 발걸음은 멈추게 된다. 그러나 과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양분이 된다. 젊은 날의 실수도 오늘을 빛내는 재료가 된다. 실패가 있었기에 성숙이 있고 상처가 있었기에 깊이가 있다. 과거를 부정하면 지금의 나도 부정하는 것이다. 후회는 내려놓아야 하지만 기억은 이해해야 한다. 과거는 나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오늘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현실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크지 않다. 오래된 사진첩을 볼 때 그때 왜 더 행복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릴 때 자책하지 말고 그때의 부족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작은 시선의 전환이 후회를 감사로 바꾼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정된 현실처럼 여길 때 생긴다.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홀로 남겨질지 두려워한다. 노년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떠돈다. 내일 내가 없으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병이 깊어지면 누가 곁을 지켜줄까? 그러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이 오기 전까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뿐이다. 그럼에도 불안을 키우는 이유는 내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한다. 미래를 이미 다 아는 듯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내일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다. 그 문을 미리 두려움으로 채우면 오늘의 평안을 잃는다. 미래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준비와 수용이다. 건강이 약해질까 두렵다면 지금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며 햇빛을 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준비와 수용이 함께할 때 불안은 줄어든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다. 언젠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친구, 이웃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 안부 전화를 걸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일은 외로움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꾼다. 경제적 불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계산으로는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이다. 욕망을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풍요를 느낄 수 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줄이려면 결국 지금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지금은 가장 젊은 순간이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이가 들어있을 것이고 어제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다. 지금을 붙잡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햇살이 창을 비출 때 눈부심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비추는 빛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다. 걷는 동안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을 젊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성찰은 거창한 철학의 길이 아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성찰은 지금을 살게 하는 길잡이다. 노년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멈춤 때문이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통해 여전히 성장한다. 뇌과학은 인간의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평생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언어를 배우거나 낯선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음을 유지한다. 삶을 젊게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도전이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글을 써도 좋다.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활기를 되찾는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마음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젊은 때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그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한 노인은 70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젊어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8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를 생각하며 한숨 쉬던 내가 지금은 매일 물감을 섞으며 내일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도전은 나이를 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젊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젊은 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한다. 그러나 비교는 늘 결핍만 크게 보이게 만든다. 비교는 욕망을 자극하고 결핍을 확대한다. 소크라테스는 부는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만족은 사라진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충만해진다. 현실적으로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작은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매일 하루 끝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이다. 오늘도 걸을 수 있었다. 손주의 웃음을 보았다. 차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비교 대신 감사가 마음을 채운다. 노년의 불안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허무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진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사람은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긴다. 매일의 작은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오늘은 더 충만해진다. 죽음을 떠올리면 삶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진다. 남은 날이 짧다고 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다. 짧기에 더욱 빛난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모두 시간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시간은 그저 지나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감사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꾼다. 지금을 선물로 붙잡을 때 삶은 다시 젊어진다.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일을 돌아보며 아쉬워한다. 그때 더 잘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움으로 키워 불안 속에 산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은 흘러가 버린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다. 오직 지금만이 사람의 손에 주어진 선물이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남은 시간이 짧다고 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다. 짧기에 더 귀하고 짧기에 더 빛난다. 젊은 날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순간을 붙잡는 것, 그것이 삶을 새롭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가치는 길이에 있지 않고 성찰의 깊이에 있다라고 말한다. 길이는 줄어들 수 있지만 깊이는 언제든 더해질 수 있다.
과거는 감사가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된다. 지금은 가장 젊은 순간이고 가장 충만한 자리이다. 후회가 마음을 가릴 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라고 바라보아야 한다.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의 마음을 둘 때 삶은 다시 젊어진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늙었지만 내일의 나보다는 젊다.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작은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고 새로운 성장을 열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배우고 지금 시작하고 지금 사랑하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젊은 때이다. 삶은 거대한 성취보다 작은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모금의 물, 햇살 한 줄기, 손주의 웃음, 친구와의 대화 속에 이미 충만함이 있다. 이런 순간에 마음을 둘 때 삶은 길이에 관계없이 깊어진다. 삶의 질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지금을 살아내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흔히 마지막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지금을 붙잡으라는 가장 강한 가르침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큰 흐름에 합쳐지는 것이다. 삶도 그러하다. 한 생애가 닿으면 더 큰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조차 지금을 깊이 살아내라는 초대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하다. 과거를 짐으로 두지 말고 미래를 그림자로 두지 말며 지금을 선물로 붙잡는 것이다. 후회와 불안 대신 감사와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노년의 자유이고 노년의 지혜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